아침에 거울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이 잠들었을 뿐인데, 얼굴은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유난히 붓고 눈빛은 흐릿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더 지쳐 보인다는 느낌 말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병원에 갈 만큼의 증상은 아닌데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씩 낯설어지는 순간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관리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좋다는 화장품도 써봤는데 왜 얼굴은 점점 더 빨리 무너지는 걸까요? 이른 아침 욕실 불 아래 거울 앞에 선 한 중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선은 예전보다 흐려졌고 눈 아래는 무거운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살이 오른 것도 아닌데 얼굴이 커 보이고 생기가 사라진 듯한 인상. 이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는데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과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 이것이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안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화가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숨쉬고 비워내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85세. 의사의 길을 걸은 지는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중장년과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얼굴과 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주름이 늘었다거나 피부가 처졌다는 이야기보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아침마다 얼굴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늘 같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변화를 늦출 수 있을지 혹은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한 말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0을 훌쩍 넘긴 분이었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점점 인상이 흐려지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막혀있던 것을 먼저 풀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이 다시 스스로 순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얼굴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또렷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름은 결과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울을 보며 가장 먼저 주름을 찾고 처진 곳을 살펴보고 얼굴선이 흐려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노화란 곧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얼굴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얼굴의 노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훨씬 이전, 피부 아래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해온 얼굴, 노화의 초기 신호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첫째는 아침에 나타나는 가벼운 붓입니다. 밤새 특별히 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얼굴이 묵직하고 손으로 만지면 물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피부의 색감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은은한 윤기와 투명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탁해지고 칙칙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장을 해도 생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이 시기에 많습니다. 셋째는 얼굴선의 변화입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얼굴 윤곽이 흐려지고 전체 인상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름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신호이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얼굴만 커 보일까? 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둔해 보일까? 이때 대부분은 지방을 의심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는 지방이 늘어서가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한 체액과 노폐물이 얼굴 안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가 쌓이면 얼굴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기 쉬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저는 종종 얼굴을 하나의 도시로 비유하곤 합니다. 도시에는 매일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치워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도시는 깨끗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건물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공기는 답답해지고 도시는 서서히 숨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는 아직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얼굴 전체가 점점 답답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열심히 겉을 관리해도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순환과 배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성분이 들어와도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도 얼굴 내부의 흐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화 관리는 겉을 덮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서부터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얼굴 관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얼굴 안에서 무엇이 막히고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얼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통로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 부위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제한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훨씬 편안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얼굴의 노폐물은 반드시 목을 지나갑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얼굴만 바라보고 얼굴만 만지고 얼굴에만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굴의 선명함과 안색을 실제로 결정짓는 핵심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림프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림프의 흐름은 얼굴에서 시작해 반드시 목을 통과해야만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림프는 혈액처럼 빠르게 도는 순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조용히 흐르며 얼굴에서 생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하나하나 모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림프가 스스로 힘을 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근육의 움직임과 자세, 호흡, 긴장 상태에 따라 흐름이 쉽게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쉽게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모이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을 얼굴의 생명과 죽음의 배출구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얼굴을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아무리 얼굴을 정성껏 관리해도 이 출구가 막혀 있으면 변화는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얼굴을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자 인상이 달라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 관리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목이 단단하게 굳어 있고 어깨는 늘 올라가 있으며 고개를 돌릴 때도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긴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습관처럼 몸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림프는 자연스럽게 정체됩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내려와야 할 노폐물과 수분이 목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 결과 얼굴은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을 계속 안고 있게 됩니다. 아침에 유독 얼굴이 붓고 피부가 탁해 보이고 얼굴선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배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굴 관리는 얼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위해서 아래로 문지르기 전에 먼저 아래쪽의 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칠 수밖에 없듯 목이 막힌 상태에서는 얼굴 관리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얼굴을 더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제부터는 얼굴이 왜 답답해지는지, 왜 목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습관으로 이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소중한 배출구를 서서히 막아버리는 일상적인 습관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목을 잠그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이고 낮에는 메시지나 뉴스를 보느라 같은 자세를 반복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며 높거나 맞지 않는 베개에 목을 맡깁니다. 그 사이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를 꽉 물고 어깨를 자신도 모르게 으쓱이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모여 목을 단단히 잠가버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목에 가장 흔하면서도 강한 부담을 줍니다. 이 자세에서는 목 앞쪽과 옆쪽 근육이 지속적으로 눌리고 림프가 지나가는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하루에 몇 분씩 몇 년간 반복되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은 괜찮은데 얼굴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얼굴보다 먼저 목이 굳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면 자세 역시 목을 막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목이 꺾인 채로 잠들면 밤새 림프와 혈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유난히 붓고 목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면 전날의 잠자리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은 회복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얼굴과 목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긴장한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고 턱에 힘을 주며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는 목과 어깨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만들고 림프가 지나갈 공간을 스스로 줄여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긴장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 몸은 그 상태를 정상으로 기억해 버립니다.
이렇게 목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에서 내려와야 할 노폐물과 과잉 수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은 얼굴에 머물며 점점 무게감을 더합니다. 아침 붓기가 잘 빠지지 않고 피부가 탁해 보이며 얼굴선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좌절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신호를 봅니다.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쓰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막힌 상태에서는 어떤 안티에이징도 일부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막힌 길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리려 해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목을 잠그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단히 잠긴 목을 어떻게 안전하고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얼굴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길을 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플수록 얼굴은 더 다칩니다. 이 한 문장은 마사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관리할 때 강한 자극이 효과를 낼 거라고 믿습니다. 세게 눌러야 근육이 풀린다.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몸처럼 얼굴 마사지에도 적용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얼굴과 목은 민감하고 연약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은 곧 몸의 방어 반응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강한 압력은 근육과 림프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마사지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깊은 원칙 3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 그리고 순서를 지키는 것.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얼굴과 목, 그리고 전체 림프 흐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부드럽게라는 말은 단순히 힘을 약하게 쓰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는 림프의 흐름과 근육의 반응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존중하는 손길을 의미합니다. 림프는 혈액과 달리 스스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아 천천히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접촉이 필요합니다. 강한 압력은 근육 속 작은 감각 신경을 자극해 몸의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그 순간 근육은 더 단단해지고 림프는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플수록 얼굴은 더 다친다는 말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인 정확하게는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과 림프절, 그리고 중요한 흐름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손길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얼굴의 각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부위 하나가 막혀 있으면 전체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정확한 손길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먼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배출하라. 아무리 얼굴의 말단 부위를 열심히 문질러도 기저부가 닫혀있는 상태라면 변화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 배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부어봐야 넘치기만 할 뿐 빠져나갈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목의 주요 부위를 먼저 이완시키는 것이 이 순서의 시작입니다. 목은 얼굴의 모든 배출이 모이는 중심 통로이자 림프가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목에 긴장을 쌓으며 살아가지만 얼굴의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목을 먼저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사지의 첫 번째 단계로 반드시 목의 기초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의 이완이 시작되면 얼굴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림프와 근육은 서서히 열리며 얼굴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마사지 과정에서는 이런 철학이 항상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 정확성, 그리고 올바른 순서. 이것들이 모여 얼굴과 목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얼굴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철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들에 대해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드럽고 정확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 변화를 느낄 준비를 해주세요. 얼굴이 달라지는 경험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이 말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은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관리나 마사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얼마나 해야 눈에 보이나요?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서 튀어나오듯 나타나지 않는다고. 대신 아주 작은 신호부터 차분히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변화의 흐름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먼저 가장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변화는 보통 7일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얼굴이 확 젊어 보이기보다는 아침에 느끼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묵직하고 손으로 만지면 물이 찬 느낌이 들었다면 일주일쯤 지나면 오늘은 얼굴이 좀 가볍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 부기가 눈에 띄게 줄고 세수를 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저항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약 22일 전후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요.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피부톤이 서서히 맑아지고 칙칙했던 인상이 완화됩니다. 화장을 했을 때도 예전보다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의 변화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되었던 체액과 노폐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며 얼굴 전체의 무게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보통 6주에서 8주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때가 되면 흐려졌던 얼굴 윤곽이 서서히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턱선이 또렷해 보이고 얼굴 전체가 한결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물론 20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정리돼 보인다. 얼굴이 내려앉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의 자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흐름이 회복되며 얼굴이 스스로 균형을 찾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효과는 강한 자극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게 누르고 아프게 자극하고 무리해서 따라할수록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변화는 더뎌집니다. 제가 본 가장 안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꾸준함에서 나왔습니다. 하루에 5분, 많아야 10분. 하지만 그 시간을 매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원칙으로 이어간 분들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해서
정말 달라질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조용히 길을 열어주고 무리하지 않게 흐름을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시간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오래 유지하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사지는 분명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이 변화를 지켜줄 수도 다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사지는 문을 여는 일이고 생활 습관은 그 문을 닫을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제가 얼굴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기준입니다.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흐름을 한번 열어놓았는데도 며칠 지나 다시 얼굴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방법을 잘못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사지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활 속 선택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는 늦은 취침입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 얼굴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체액과 노폐물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얼굴과 목의 림프 흐름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아침 얼굴 부기가 쉽게 생깁니다. 어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날, 그 전날의 잠자리를 떠올려 보시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 섭취 부족 역시 얼굴 흐름을 방해하는 조용한 요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림프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배출은 더뎌지고 얼굴은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붓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물이 부족할수록 몸은 수분을 붙잡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얼굴은 더 무거워집니다. 짠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짠 음식은 얼굴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 영향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짠 식습관이 반복되면 얼굴은 늘 붓기 쉬운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때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몸은 다시 수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음식 이야기를 반드시 함께 꺼냅니다.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얼굴이 싫어하는 조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고 턱에 힘을 주고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는 목과 어깨, 턱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림프는 이런 긴장 속에서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마사지를 통해 잠시 풀어주더라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얼굴 관리의 효과가 들쭉날쭉하게 느껴지는 분들일수록 생활 속 긴장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루 늦게 잠든 것, 물을 조금 덜 마신 것, 짠 음식을 한 끼 먹은 것, 잠깐의 스트레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 얼굴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흐름은 조금씩 느려지고 배출은 점점 더뎌지며 얼굴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생활을 완벽하게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얼굴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 요인들만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줄여보자는 제안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흐름을 방해하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사지의 효과는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무리 없이 관리하면서도 얼굴과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단순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훨씬 가볍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놓이시죠? 많은 분들이 얼굴 관리나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하나의 숙제를 떠안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할 것 같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얼굴과 림프의 흐름은 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밤사이 몸은 수분을 잃고 흐름은 느려진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때 차갑지 않은 물을 천천히 마셔주면 굳어있던 흐름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것은 얼굴만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묻지만 이 작은 시작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벼운 걷기입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림프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만 흐름을 되찾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산책,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조금 더 걸어보는 것,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얼굴과 목의 림프는 서서히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나 시간보다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깊은 호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쁘게 움직일 때 우리는 호흡을 얕게 합니다. 그러면 목과 어깨는 늘 긴장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목 주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는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호흡의 힘은 잘 믿지 않으시는데 실제로는 이 호흡이 림프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의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목이 꺾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아침 상태는 달라집니다. 베개를 새로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웠을 때 목이 과하게 꺾이거나 턱이 가슴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잠은 얼굴과 몸이 스스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얼굴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얼굴을 망치고 있는 것들만 피하셔도 변화는 시작된다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무리한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무심코 반복해온 선택들 중에서 얼굴과 목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하나씩 줄여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습관을 조금 앞당기고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마사지는 더 이상 일회성 관리가 아니라
흐름을 유지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얼굴은 다시 무거워지지 않고 변화를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외적인 변화보다 스스로 느끼는 편안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오늘은 좀 낫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얼굴의 근육과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표정과 긴장이 왜 깊은 처짐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흐름이 살아난 얼굴이 왜 다시 아래로 끌리는지, 그 마지막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감정의 기록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감성적인 표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이 말이 결코 비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단순히 피부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마주해 왔는지, 어떤 감정을 참고 견뎌왔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근육군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들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두 근육군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웃을 때는 위로, 긴장할 때는 아래로 움직이되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우세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삶의 시간이 쌓일수록 이 균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안, 인내, 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얼굴 아래쪽 근육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순간, 입을 꼭 다물고 참고 넘기는 시간, 말없이 견뎌야 했던 날들, 이런 순간마다 턱과 입 주변, 목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들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반면 얼굴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웃을 일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 얼굴을 풀어주는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부 자체의 탄력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점점 아래로 끌리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처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근육이 더 자주, 더 오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얼굴 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주름이 있어도 생기가 느껴지고, 어떤 분은 피부가 비교적 매끈해도 전체 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찡그리는 표정, 이를 꽉 무는 습관, 입을 꼭 다문 채 턱에 힘을 주는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의 표정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수년 동안 반복된 긴장은 근육의 기본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얼굴이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 턱선이 흐려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보이는 인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관리, 더 많은 방법을 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단계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동안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년간 쌓여온 긴장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얼굴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기 전에 먼저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던 힘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을 돌아보면 얼굴의 변화는 결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정체, 목의 막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감정이 남긴 근육의 긴장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 얼굴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아래로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흐름을 하나씩 이해하고 풀어주기 시작하면 얼굴은 다시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어떤 방향으로 이 변화를 이어가야 할지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얼굴이 다시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얼굴이 달라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얼굴의 배출 경로가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둘째, 아래로 끌어내리던 근육의 힘을 내려놓고 위로 들어 올리는 균형을 되찾는 것.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전의 얼굴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어진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얼굴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균형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목과 얼굴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숨을 고르고 흐름을 한번 열어주는 것, 그리고 며칠, 몇 주를 지나면서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힌트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거울 앞에서 말없이 얼굴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한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자신을 돌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몸과 얼굴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